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프로젝트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완수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읽고 만나고 기록하는 활동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여 나만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의 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실제 300 프로젝트를 실천했던 경험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과 동기부여가 되는 후기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2장과 3장은 300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300 프로젝트를 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승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실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300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교사가 직접 제공하는 실전 팁뿐만 아니라 블로그 개설부터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와 활동지 양식까지 제공하니 정말 이 책 한 권이면 300 프로젝트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300이란 숫자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면 학생의 연령대에 따라 333 혹은 555로 바꾸면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진로 역량이 새로운 평가 요소로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의 꾸준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도서가 학생들의 알찬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에 채팅창에 보시면 이제 채팅을 막 쳐주고 계신데 우리 신성 여자고등학교의 조창범 TT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을 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채팅창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티타임은요.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에 대한 심화 버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손영배 선생님과 조현심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선생님들의 제2의 삶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과 그리고 학생들의 제2의 삶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이 300 프로젝트를 활용한 어떠한 진로 독서의 이야기들을 손영배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피드백에서 사례가 좀 부족했다. 우리 손영배 선생님의 어떠한 그런 노하우들을 더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교육박람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박람회에서 손영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많이 원하신다라고 하셨더니 손영배 선생님이 흔쾌히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모셨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저희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 이 도서를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 300 프로젝트의 도서는 읽고 말하고 기록하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100권의 책, 100명의 인터뷰, 100개의 칼럼을 쓰면서 자신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데 그걸 어디에 적느냐? 온라인 블로그에 적으면서 검색 가능한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좀 어려우니까 여기 보이시면 요 영을 하나 들고 있죠. 이거 손영배 선생님께서 맨날 얘기해 주시는 건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0 해서 10개의 칼럼, 10권의 책, 10명의 인터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 책이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해 주세요. 와, 저거 하면은 진짜 우리 아이의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분야를 탐구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이거의 심화 버전을 통해서 더 이 300 프로젝트, 청소년을 위한 300 프로젝트를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손영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영배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동준 팀장님을 만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솟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시죠? 네, 300 프로젝트의 저자 손영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300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를 풀 텐데요.
이 진로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잠깐 복습 겸 왜라는 내용과 그리고 무엇에 관한 내용은 그냥 잠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냥 잠깐 집어주고 넘어가고 이제 how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 이 진로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과목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혼란이 왔고,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좀 중간에 안 맞아서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못 찾아서 중간에 포기했던 과목들도 좀 많았어요. 그냥 무작정 나를 대학에 보낸 이제 고등학교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이제 대학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도 알겠는데, 대학 간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뭘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지 그걸 알려주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좀 되게 분노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럭저럭 한 대학에도 입시 경쟁을 해야 되고, 졸업했다 손 치더라도 미래의 불안한 직업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나름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그 변화를 적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적시타를 날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이 경쟁사회, 줄 세우는, 그래서 경쟁으로 인해서 고래싸움에 피바다가 새우등 터져 피바다 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찾아보자. 저는 그 진로 독서에 이 블루오션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 시대다라는 거죠. 평생 직장의 시대도 같지만 평생 학습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요소만 잘만 이해하고 준비를 한다면 행복한 진로 여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부의 미래에서 소개되는 엘빈 토플러 씨의 말에 의하면, 책에서 변화의 속도를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공교육은 10마일, 정치나 법 1마일, 3마일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속도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지금 10마일, 10분의 1의 속도로 쫓아가니 갭이 너무 큰 것이죠. 이 갭을 줄이는 방법,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과연 암기로 해결이 될까요? 지식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힘 어떻게 길러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 프로젝트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 300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생 학습 시대에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그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톰 피터스 경영학의 대부이시죠. 이분이 책에서 인재라는 책에서 평생 직장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모두 독립 노동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독립 노동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가 있는데, 사회에 인정받는 독립운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책 읽기와 인터뷰하기 그리고 칼럼을 쓰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먼저 읽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이해하는 해안, 즉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썸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기록으로 남는 것이죠. 기록된 것만이 기억에 남는 것이거든요.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분 프로젝트로 인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가 모여져서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가 이제 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즉 전문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 훈련 툴이 300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단순 명료하죠. 우리 300%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중학교의 사례는 이렇게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책 리뷰 공통동서를 설정을 해서 5권의 책을 읽게 했고요. 또 인터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컬럼을 쓰게 하는데 컬럼의 공통주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꿈, 그리고 롤모델, 행복이란, 그리고 최고의 도전은, 나에게 이사벨 중학교란, 나에게 어떤 중학교, 나에게 영종국제물류고란, 이런 주제로 하면 계속 검색되어지는 학교, 검색되어지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직업계고등학교, 제가 이제 또 직업계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 사례가 더 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설립 목적 자체가 취업이었으니까요. 그의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직업계고등학교인 경우에 고교학점제는 이미 1학년,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제물류과와 국제관세과의 두 과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과 교차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물류과로 입학은 했으나 33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류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인터뷰하고 그리고 컬럼으로 기록하는 과정에 마쳤다면, 이제 또 다른 학과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을 또 이렇게 33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명확하게 자신의 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진로 활동으로 1년간 기본 틀을 잡게 하고요. 주로 이제 진로 선생님의 역할일 것 같고, 2학년 때는 전공별, 즉 학과별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전공 역량을 강화하는 것, 즉 전문 교과를 기본으로 학과에서 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런 전공 역량을 향상시키고요. 이제 마지막 3학년 단계에서는 진로 출구가 다양하죠. 예전은 진학으로만 연결됐지만 이제는 취업, 진학, 그리고 창업, 이런 다양한 진로 출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 33 프로젝트가 그게 유용하게 적용될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 수업 시간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 진로 캠프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국어 선생님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연계 수업을 활용한 사례, 이렇게 3가지의 단계로 실시한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 롤모델을 설정을 하게 했어요. 본인의 롤모델 설정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진로 수업 활동인데, 그냥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롤모델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롤모델을 선정한 롤모델에 관한 책을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게 했고요. 도서 검색하고 주문서를 작성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문서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정리해서 교장 선생님께 간곡히 말씀드려서 전교생한테 자신의 롤모델 책을 다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리고서 저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책을 씹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걸로 완전하게 만들면 좋겠다. 3년에 걸쳐서. 그러면 졸업할 당시에 어떤 자기소개서 쓸 때나 면접할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도 그 답변하는 데 무리가 없고요. 나머지 2권의 책은 이제 자기 학과나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을 선택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롤모델을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로 캠프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조현심 작가 공저했던 분을 초대를 해서 저자 특강을 하고, 또 이 책에도 보면 3T에 대한 작성하고 드림보드 작성해서 발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하고, 그 탑재된 블로그를 우리 카페를 개설해 가지고 블로그에 공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후에 1대1로 컨설팅까지, 코칭까지 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해서 생기부에
학교장 수상 기록이 남게 하는 이런 선순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앞서서 카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소위 대문을 이렇게 만들고 세 권의 책 리뷰, 인터뷰,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된 것을 반별로 블로그의 카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기 반에 소속된 반에다가 계속 탑재하게 하고 그 반에서 서로 소통을 하게 하는, 즉 블로그에 망망대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아는 친구들끼리 이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 부분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뭐 좋아요, 댓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국어 선생님이 국어 수업 시간에는 독서 수업의 시간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글쓰기 훈련을 블로그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독서 발표를 수행평가로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성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발표 결과물을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든 아니면 미립 캠퍼스에 카드 뉴스를 만들든 그런 발표 내용들을 그냥 올리는 거죠. 어디다가? 블로그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책은 자신이 정한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하나, 둘, 셋을 선정하는데 책 제목과 그 저자의 이름 그리고 선정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뷰일 선정을 합니다. 인터뷰이는 또 마찬가지로 3명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선배를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는 거, 즉 온라인상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봐져요. 더 나아가서는 사전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게 되죠. 여기 이렇게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기준을 제가 드렸는데 이 기준 말고도 뭐 나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터뷰를 할 인터뷰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정리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어려운 이 친구들한테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은 앞으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키워주는데 이 인터뷰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이죠. 그럼 칼럼은 어떻게 쓰느냐? 주제를 이제 정하는데 1, 2, 3가 되겠죠. 칼럼 주제. 그 형식은 어떻게 갈 거냐? 기사를 보고 신문 보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노출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 인터뷰 333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드라인, 즉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한 다음에 체크를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학기나 학년 단위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되면 또는 학기 말에 되면 마지막 2회고사 때 고사 이후에 남는 인터벌이 생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를 발표하게 하면 정말 좋은 아이들한테 기억에 남는 아주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니즈 중에 진로 독서에 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블로그에 가보면 이 진로 독서 워크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블로그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의 사례를 워크북에다가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죠. 취업을 했다고 하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창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여행을 다니며 책을 출간하는 모습에서 좋은 자극을 얻을 수 있었다. 직장 생활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이런 피드백을 보면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적용한다는 게 의미 있는 진로 독서 활동이라고 보고요. 또 이 친구의 사례를 보면 우선 우리 부모님도 내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학을 원하셨지만 나는 취업을 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성화고에 온 거죠. 근데 현재 부모님에게 그 성과를 잘못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자기 성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학교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책은 나에게 위로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친구들도 있는 거죠. 좀 더 심화적으로 보시면 심화활동으로 창체 자율동아리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333이 아니라 10, 10, 10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창체동아리 학생과 또 자율동아리는 저희 생활지도부장님하고 같이 이 자율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든지 롤모델 발표대회 또 33 프로젝트 발표대회 등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고요. 30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개 정도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학생 작가가 됐다는 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3학년 때까지 자신이 300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친구는 지금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스팅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영정국제물류고 박민서를 치면 그 친구의 블로그를 이렇게 포스팅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셔서 응원도 해주시면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보시면 부록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캠퍼스 멘토와 이 모야 컴퍼니한테 너무 감사한 내용 부분을 10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정말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 너무나 잘 표현을 해놨거든요. 먼저 보너스 팁 5가지 중에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책 후기를 잘 쓰는 방법,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을 포스팅하면 리뷰를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책 후기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잖아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양식들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워크북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고 활용이 되어진다면 훌륭한 가이드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300 프로젝트가 꿈꾸는 미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전국 시도별을 시작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롤모델 학교를 만들기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강릉에서 그리고 또 충청도에는 계룡 중학교에서 또 강화도에 있는 학교에서 등등 많이 연락을 오는데 한 5개 정도 학교를 선정을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일반고나 특성화고 이렇게 골고루 안배해서 지역적으로 롤모델 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이 캠페인 활동으로 진로 독서를 통해서 진로 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때 대한민국 교육도 일정 부분 아주 변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나 창체 동아리 활동을 태블릿 PC라고 했나요? 네, 그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300 프로젝트 캠프 진행할 때 캠퍼스 멘토에서 진로 캠프로 지금 개발에 들어갔고요. 저희 저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이 롤모델 학교한테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런 사례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이 티타임에서 선생님들의 사례가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청소년 300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교내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공 학습 공동 전학공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학교 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이 300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33이든 1010이든 저희 학교의 우리 생활지도부장님은 교관형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그걸 또 발표했더니 반응이 또 많이 좋았다라는 또 이렇게 피드백도 저한테 주셨어요. 또 학부모님들한테는 진로 아카데미 때 이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 독서 모임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면 거꾸로 이분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이 프로그램을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이 부분에 건의를 하면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구현되는 데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중점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점학교가 프로젝트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국어 교과와 연결한 또는 사서 선생님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께 저는 오늘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런 도화지에다가 백지 상태의 친구들한테 이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런데 이 스케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스케치하는 데까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색칠하는 것은 스스로 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스스로 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청소년용 300 프로젝트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학생들 개인 활동에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개인 활동에 기재하는 방법. 네, 우리 생기부. 그렇죠.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법. 또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이나 학생이 수행한 노력 등의 활동을 기재할 수가 있으니까 진로 활동 영역의 특기란에 기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나 의욕 또는 태도의 변화 이런 등을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또 더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네요. 원래 수학 전공이라고 독서 지도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독서 지도, 특히 진로 독서 지도 방법을 전수받고 싶어요. 독서,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독서, 수학자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활 속의 수학 이야기를 책으로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포스팅을 하면, 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게임 같은 것도 좋은 소재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만나고 또 리뷰하고 또 주제를 정해서 칼럼으로 쓴다면 또 재미있는 진로 독서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가장 어떠한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책을 읽게 할 것이냐 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좀 줘야 좀 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직업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선생님은 어떻게 좀 정보를 좀 주시나요? 저는 롤모델 선정을 할 때 우선 아이들의 자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강점 발견하기를 합니다. 강점 발견하기? 네,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 특히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한테는 더더욱 이제 권장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8가지의 여러 가지 지능 중에 자신의 강점 지능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강점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롤 모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지능이 뛰어난 롤모델 유재석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 유재석 씨를 롤모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유재석과 관련돼 있는 책을 또 검색을 하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사전 검색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 책을 선정을 하게 하고 선정된 책을 읽고 독파를 완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심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데 진로의 독서 관련하여 추천 도서 목록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지요? 라고. 아유, 당연히 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캠퍼스 멘토가 잘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도서 목록이 지금 아예 리스트돼서 정리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어떻게 되었을까 책이 있으니까 직업군들의 시리즈로 지금 41권째 나와 있으니까 직업군들에 대해서 궁금한 실제 인터뷰들이 담긴 책이니까 요런 직업 세계에는 요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쓴 책. 그리고 요 나만의 진로 가이드 책이 있어요. 이 나만의 진로 가이드 책은 직업이 있고 직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어떠한 직업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학과를 가려면 어떤 것들을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직업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추천 도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요런 책들이 아마 너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독후감이나 어떠한 이 온라인 저희 블로그에 한 번씩 포스팅을 해보면서 자신의 어떠한 진로를 다시 한번 설정해보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한번 검토도 해볼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계속 질문이 올라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흘람의 분량은 어느 정도로 지도하나요? 그리고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학년이나 단계별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게 짧아도 좋고요. 아이들이 우선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자신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선택하고 만화책도 물론 당연히 가능하겠죠. 책이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접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고 기다려주시고 꾸준하게 응원해주시면 아이들의 글이 차츰차츰 더 향상되는 거. 또 학교별로도 달라지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1년에 333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333을 하게 했던 학교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책에 중간에 액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뭐 블로그 제목을 적어본다던가 블로그를 설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 뭐 오늘의 일기를 써보자 뭐 이런 액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씩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해준다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래서 내가 300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 오늘 하루 일기를 한번 적어볼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기를 기록을 이렇게 해본다던가, 네, 하루를 기록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점차 300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죠. 네, 입문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개의 그런 111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진로는 333 프로젝트를 시켜보면 마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333 프로젝트 당연히 됩니다. 네, 당연히 됩니다. 333 프로젝트부터 응원합니다. 시작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33이 55 되고 55가 100까지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지체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오늘 선생님 어떠셨어요? 33 프로젝트를 통해서, 즉 청소년용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제자들이 성장하는 학교가 됐으면 또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영래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티타임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됐지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8시에, 수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